기원전 3세기 변방의 후진국 진나라가 전국 지룽으로 성장하더니 드디어 진시황이 나타나 천하를 통일하였다.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한 임금으로서 지금까지 다른 임금들과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왕이 아닌 황제로 부르라고 하였는데 처음으로 황제에 올랐다는 뜻에서 진시황이라 부르게 되었다. 진시황은 이른바 법가를 중용하여 법치주의를 지향하여 법을 앞세운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으며 나라마다 서로 다른 도량형을 통일하고 한자를 정비하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만리장성을 축조하는 등 폭정을 일삼아 후세의 유학자들로부터 폭군의 대명사로 평가되었다. 유교는 어질인자 인을 바탕으로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된다. 이런 사상이에요. 근데 진시황은 법치주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법을 앞세워가지고 강력한 전제 정치를 하는, 법에 어긴 놈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질게 백성을 도덕적으로 왕도 정치로 보살펴야 된다는 유교하고, 법을 어기는 놈은 칼같이 법을 지켜서 전제정치를 해야 된다는 진시황하고는 이게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코드가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자꾸 유학자들이 진시황 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진 정치를 베풀어야 됩니다. 왕도 정치를 베푸소서 막 해야 되니까 이게 막 괘씸하잖아요. 말하자면 말을 안 듣잖아. 그러니까 모든 그 유학자들을 잡아다가 전부 땅속으로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책하고 공부해서 그러니까 모든 서적을 다 잡아다가 다 불을 질러 버렸어. 그때는 책이 종이에 적힌 게 아니고 나무 판때기, 목간에다가 적었어요. 종이가 없었으니까. 목간에 적은 걸 전부 갖다가 불을 쏴질러 버렸어요. 그걸 보고 분서갱유 그러죠. 책을 불사르고 유학자를 땅에 파묻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진시황은 폭군의 대명사 회자가 되고 있죠. 영원한 폭군이에요. 그냥 진나라가 사시는 그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분서갱유를 하고 했지만은 과학적으로는 상당히 발달해. 진시황 이 사람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천하를 통일하고 다스리다니까 길이 막 서로 틀리니까 마차가 가다가 길이 좁아서 못 가고 그러니까 마차의 축을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각 지방마다 나라마다 도량형, 저울이나 돼 이런 게 다 틀려요. 이걸 통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자도 정리해서 싹 지금도 전서라 해가지고 한문은 비석 머리에 보면 비석 위에 머리에 보면 이렇게 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 적혀 있고 그렇죠. 그게 전서거든요. 이게 다 진시황이 만든, 진시황 때 만든 거예요. 진시황이 굉장히 말하자면 법치에 의해서 통일, 일관주의 이거에 굉장히 기여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진시황이 남겨놓은 업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람은 좀 폭군이었기 때문에 좋다 할 수만 없지만 해도 어쨌거나 하여튼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사회 제도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진나라는 해놓고 겨우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진시황이 망하니까 다시 난세로 가는 거예요. 사회 질서가 안정이 되려면 일단 아주 힘이 센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 사람이 강력하게 잡아야 이 사회가 질서가 되는데 이외에 대가리 이게 죽으면은 없어져 버리면 다시 막 서로 말하자면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라 그러죠.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다시 난세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난세의 제후들이 막 서로 들고 나가는 걸 다 제압을 하고 항우, 초패왕 항우가 패권을 잡았어요. 그런데 항고조 유방하고 싸워가지고 졌죠. 그래서 이제 항고조 유방이 한나라를 세웠고 그때부터 이제 말하자면 얼추 400년간을 한나라가
패권을 가지고 제후들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한나라를 중국의 대표적인 나라로 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중국 사람 보고 한족 그러잖아요. 이게 한나라는 얘기. 중국 글을 보고 한문 그러잖아요. 이게 한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는 중국의 대표적인 나라가 된 거죠. 한나라가 처음에 세워져 가지고 분서갱유로 해갖고 유교책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걸 다시 다 복원을 하는데 뭐 전설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그 나무 목간을 갖고 그 집을 지을 때 벽에 흙을 쌀 때 흙 부서지지 말라고 그 사이에 했던 그것을 뭐 건졌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그 사서오경을 복원을 해요. 그래서 복원을 하고 또 그 동중서라는 사람을 기용을 해가지고 유교를 국교로 삼아서 말하자면 유교 친화적으로 한나라 무제 때 이제 그 동중서를 기용하고 또 무슨 그 사서오경을 복원하고 아주 유교 친화 정책으로 하면서 유교가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비로소 살아나는데 얼마 안 가서 도교가 나왔어요. 도교가 나오다 보니까 전부 도교 쪽으로 가버리고 유교가 이게 다시 안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유교는 처음 그 한나라 초기에 좀 바짝 하다가 도교가 나오면서 그만 도교 쪽으로 가버리니까 유교는 다시 침체돼 버렸어요. 진나라는 15년 만에 망하고 다시 어지러워진 천하를 유방이 통일하여 중국의 고대 국가를 대표하는 한나라를 세웠다. 2세기 말에 다시 세상이 어지러워지더니 3세기 초에 이르러 한나라는 위, 오, 촉, 세 나라로 나누어졌다. 당시 이야기는 나관중이 지은 소설 삼국지연의로 유명하다. 나관중은 삼국지연의에서 주인공으로 유비를 선택했으나 실제적인 주인공은 제갈량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소설 속에서 제갈량의 활약은 대단하다. 소설이 끝나갈 무렵에 제갈량에게 필적하는 위나라 전략가 사마의가 등장하는데 사마의의 손자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하여 진나라가 되었다. 삼국지연이라는 그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에서 사실 삼국지연의는 그 나간중이가 지었는데 실제로 그때 사회의 주인공은 조조예요. 조조가 주인공인데 삼국지연의를 지으면서 나간중이가 유비를 주인공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유비 중심으로 이제 소설을 썼는데 겉으로 주인공은 유비지만은 진짜 주인공은 유비가 아니고 제갈량이죠. 제갈운명. 제갈량의 한략상이 그 삼국지연의에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 제갈량 못지않은 전략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조조의 그 위나라 사람인데 사마이 중달, 이름은 의이고 성이 사마고 이름이 의이고 중달은 그 자죠. 사마중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마중달이가 제갈량에만큼은 못 가지만 그게 버금가는 아주 전략가예요. 마지막 막판에 이제 호로곡이라는 데서 대치를 했다가 제갈량이 결국 죽어요. 근데 이제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었는가 알았는가 이게 좀 궁금한 아리까리한 상황에서 이제 제갈량이가 죽으니까 총나라 군대가 후퇴해서 철수를 한 거예요. 뒤에서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갈량이 그 총나라 부대는 이제 제갈량이도 죽고 이제 완전 망하게 된 판이니까 원래 제갈량이가 타고 다니던 그 바퀴 4개 달린 수레 사륜거에다가 제갈량이 나무 인형을 싣고 그 하객선을 들려서 쭉 끌고 나오니까 그걸 보고 사마이가 심리를 도망갔다 해가지고 사제갈 주 생중달 이런 그 고사가 성어가 있어요. 사제갈 죽은 제갈이 주 생중달 살아있는 중다리를 쫓았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그 고사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사마 중다리의 손자
사마염이 천하를 통일해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진나라는 그 아까 진시황 진나라하고는 한문이 달라요. 진주라 할 때 그 진나라.